유전자냐 환경이냐 그것이 문제다. Involve your brain.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가져야 할 것은 내려놓는 도구를 사용하려는 마음이다. 마음은 내 능력만큼 발현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 전에 자신이 어떤 뇌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게이게어 루소 줄리우스 시갈. 유전자냐 환경이냐 그것이 문제다. 다른 분야와 비교해보면 신경과학은 100년 남짓의 역사를 가진 아직 걸음마 수준의 학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뇌와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위대한 철학자들은 의식의 본질과 기원에 대한 이론들을 내놓았다. 그러다가 현재 이르러서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뇌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로 순수 학문으로서 신경과학이 발달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가? 이러한 의문의 시작은 아리서 더 들려서 시대로 그것을 올라간다.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인간이 백지 상태에 뇌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은 살아가면서 오감을 통해서 주변 환경과 소통하고 이로써 백지 위에 자신의 정체성이 기록된다고 믿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감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끼기 전까지 마음속은 텅 비어있다. 이러한 생각은 서구사회에서 거의 2000년 동안의 서양 문명에서 진실로 여겨졌다. 그러나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기를 그다지 많이 관찰하지 않았던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아기라도 소리가 들리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아직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아기들이 뭔가 볼 게 없나 해서 두리번거리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신생아들에게 발견되는 이 놀라운 지각 능력은 사실 인간의 뇌 속에 유전적인 또는 생물학적으로 어떤 신경회로의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 자극에 대응할 수 있는 신경회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타고난 신경회로가 뇌에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예로 자아내에 위치해 있는 어느 중추를 들 수 있다. 엄마의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아기의 어느 중추에 존재하는 회로가 활성화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느 중추를 통해서 언어가 저장되고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외부 환경에서 정보를 모으고 이를 통해서 마음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감 역시 유전적으로 타고난 뇌의 신경회로를 통해서 처리된다. 뇌관과 소뇌, 중뇌, 심지어 대뇌, 심피질에는 인류의 진화를 통해 고정된 수조 개의 시냅스 연결 패턴이 존재한다. 우리는 백지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보편적인 유전적인 특성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개별적인 유전적인 특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하지만 유전자가 우리의 정체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환경의 자극도 받게 되어 있다. 이제 내가 형성되는데 얼마나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뇌의 발달은 인간의 유전자 중에서 반 이상이 복잡한 기관인 뇌를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뇌의 발달 과정 중에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기간이 있긴 하지만 뇌의 발달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다. 우리는 임신 부위의 외부 환경과 체내 환경이 태아의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 살았던 내용에서 당연하다. 후뇌부는 생존과 관련된 활동의 중추이고 전뇌부는 사고와 추론, 창의성의 중추이기 때문이다. 수정에서 임신 2, 3분기까지 수정 후에 4주 동안의 태아는 매 초에 8,000개 이상의 신경세포를 만들어낸다. 일부마다 50만 개의 뉴런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후에 몇 주에 걸쳐서 만들어진 뉴런이 뇌를 구성하기 시작한다. 임시기간 동안의 태아의 뇌 성장에는 두 번의 도약기가 있다. 첫 번째 도약기는 임신 3분기에서 3분기 초반 사이에 일어난다. 이 기간의 뇌에는 1분당 약 25만 개의 뉴런이 만들어진다. 이미 임신 1, 3분기 말에서 2, 3분기 초 사이 태아의 뉴런에는 수성돌기가 발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형성되는 시냅스는 매 초에 약 200만 개, 하루에 약 173억 개에 이른다. 뉴런의 돌기들이 서로 빠르게 연결되는 동안에
뇌는 이전 세대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유전적인 성향을 물려받는다. 유전자를 통해서 뇌를 만드는 첫 번째神经회로가 형성되는 것이다. 시냅스 임신 3분기에서 두 번째 도역견이 임신 3분기에 생후 6개월까지 1년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내에 뉴런스는 엄청난 속도로 증식한다. 뇌의 첫 신경회로가 확립되는 시기는 뉴런의 수가 급증하는 두 번째 도역기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태아의 뇌를 서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생각해보자. 처음에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어디서 어떻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들은 처음에 부서나 위기의 관계조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되지만 점차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신입사원들은 제각기 자기 몫을 내는 회사의 진정한 일꾼이 된다. 회사의 생존은 사원에서보다도 사원들 간의 팀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 빨리 조직에 이용화된 사원들은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조직에 이용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해고된다. 이 회사는 새로운 직원을 계속 충원하면서 불필요한 직원들은 계속 정리해 나갈 것이다. 이와 똑같은 일이 태아의 뇌에서도 일어난다. 임신 3분기까지 뇌에 수많은 신경조직이 무작위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직원들 사이의 팀워크가 중요한 것처럼 뉴런들 역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치밀한 신경망을 이룰 것이다. 출산이 몇 주 남지 않게 되면 아직 유전자의 통제에 있는 성숙한 태아의 뉴런들이 뇌의 특정한 기능을 막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신경망의 회로를 형성한다. 말하자면 뇌의 특정 부위에 가장 빨리 신경망을 형성한 뉴런들이 그것에 머물러서 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출생에서 2세까지 가 태어난 아기가 소모하는 전체 칼로리 중에서 67%가 뇌의 성장에 사용된다. 뇌 발달의 6분의 5가 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사실 신생아의 성장 속도는 너무 빨라서 아기가 한 번에 6분 이상 끼어 있기란 쉽지가 않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체력과 성장과 발달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유전적으로 형성된 시냅스 패턴이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는 동시에 신경 우연론에 따라서 불필요한 시냅스 연결은 제거된다. 특정한 감각 자극이 반복적으로 입력되면 뇌의 신경회로는 더 견고해지게 된다. 특히 아기들은 엄마의 목소리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데 이는 자궁 속에 있는 동안에 자주 들었던 친숙한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반복적으로 같은 시각 및 청각 자극에 노출되면 아기는 엄마의 얼굴과 목소리를 일치시킬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아기들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엄마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갖게 된다. 새롭게 형성된 아기의 시냅스 연결은 환경으로부터의 경험을 화학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다. 주요 신경망이 형성되고 다양한 기능을 조정하고 정보보다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언어 습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모의 피드백이라고 한다. 연구자들은 아기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다. 첫 번째 집단의 아기들에게는 옹알이를 하면 부모가 미소와 칭찬으로 바로 피드백을 주었다. 반면에 다른 집단의 아기들에게는 옹알이와 상관없이 부모가 아무데나 미소를 지었다. 결과적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은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더 빨리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부모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칭찬이 아기들이 새로운 소리를 경험하도록 자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언어와 관련된 신경회로 형성에도 도움이 된 것이다. 뇌는 가지치기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 배우고 있는 것에 맞게 시냅스 연결을 수정하기도 없애기도 한다.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시냅스는 쇠퇴하여 결국에는 제거된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자주 접하지 못하는 소리와 관계된 시냅스는 제거된다. 해외에서 2세 미만의 아기를 입양한 부모는 입양한 아기가 예전의 언어를 잊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속도에 놀라곤 한다. 특정 시기에 이르면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아기의 성장 발달은 도약기를 거치게 된다. 이것은 유전적으로 정리해진 것이다. 아기의 뇌가 자라는 동안에 유전적인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특정한 신경망을 발생하게
활성화하는 화학적으로 호르몬을 신호로 보내도록 유도한다. 그러면 뇌는 활성화된 신경망을 통해서 주변 환경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흑백 또는 희미한 형태로 보던 아기는 유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뇌가 발달하면 신경망이 더욱 정교해져 모든 것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유아기 2세 정도가 되면 유아의 뇌는 성인의 뇌와 크기가 무게가 거의 같고 신경세포의 수도 비슷해진다. 그리고 증가하기 시작하고 2세쯤에 이때는 전두엽의 신경회로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제 시냅스의 가지치기가 이 시기에 일어나서 뇌를 변화시킨다. 이것도 유전자의 영향일 뿐 아니라 반복적인 학습의 영향이기도 하다. 3세 정도가 되면은 유아의 뇌에는 약 1,000조 개의 시냅스 연결이 형성되는데 이런 성인의 2배나 되는 수이다. 시냅스 4,000개에서 20대 중반까지 유전자에 의한 신경망의 또 다른 도약기는 4,000개에 나타난다. 4,000개는 2차 성징과 함께 뇌도 급격히 발달하는데 주로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뇌의 구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는 중뇌에 위치해 있는 감정 중추의 신경망이 활성화되고 발달한다. 또한 남성은 약 12세, 여성은 약 11세가 되면 대뇌의 심피질의 두께가 증가한다. 특히 11세 정도가 되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신경회로는 제거되는 것으로 보인다. 뉴런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뉴런 연기를 섞어내는 과정은 20대 중반까지 지속된다. 이처럼 매 순간 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달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시기에 10대들의 학습력과 기억, 자의식이 계속 발달하는 한편 10대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이 단계에는 성장의 마지막 박차가 가해진다. 가장 먼저 발달이 마무리되는 부위는 감각피질과 운동피질이다. 그 다음으로 두 정엽의 언어와 공간 감각 회로가 마무리되면서 발달이 끝나게 된다. 가장 늦게 성장을 마치는 부위는 전전두피질이다. 이 부위는 주의 집중, 구상과 실행,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행동의 통제와 같은 인간의 모든 집행 기능을 관장한다. 전전두피질은 뇌 중에서도 가장 가소성이 높은 곳이다.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고 예전의 신경회로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크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가장 최근에 발달된 전전두피질을 통해서 배우고 기억하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20대 중반의 전두엽의 발달이 마무리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성인의 완성된 뇌를 갖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내가 어른이 되는 것이다. 사춘기 동안에 우리는 강한 성적 충동과 예민한 감정, 충동적인 행동, 강한 자의식, 넘치는 에너지라는 특징이 가능하지만은 20대가 되기 전에 이러한 특징들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충동과 감정을 억제하는 전두엽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예, 여보세요.